유튜브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캐릭터로 만든다고 이게 캐릭터가 돼? 그리고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 라는 이제 인식이 좀 강했어요. 실제로 사람을 형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는 과감하게 좀 도전을 했었고, 아무래도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타겟을 공략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게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. 제작된 컨텐츠를 이제 브랜딩화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그런 문화 컨텐츠 전문 기업인데, 최근에는 유튜브 컨텐츠, 그 MCN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요. 그리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샌드박스 프렌즈나 헤이진이 럭키강이, 최근에 민꼬발랄처럼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활용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, 또 저희 회사의 강점이 이제 마케팅 활동을 좀 더 특화되게 시켜서 뭐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를 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라이선싱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다만 국내 시장 여건상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이나 기간 대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즘 트렌디한 유튜브 콘텐츠,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그 콘텐츠를 시장에 어떻게 선보일지, 어떻게 활용할지, 사업 영역을 어떻게 넓힐지에 대한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나 전략을 미리 수립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, 그걸 바탕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또 이거를 캐릭터화 시켜야겠죠. 캐릭터화 시키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이제 지식재산권, 소위 말하는 미술 저작권이나 상표 출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 제조 유통하시는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선스 상품을 출시하게 되죠. 그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공연이나 뮤지컬, 영화 등등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입니다. 컨텐츠는 IT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가령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이제 2000년대로 거슬러서 쭉 보면 뭐 인터넷의 증가라든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, 또 뭐 모바일뿐만 아니고 뭐 요즘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버스, 지하철 등등의 모니터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. 디지털 환경들의 변화, 또 SNS 활동이 증가라든가, 또 게임 시장이 또 증가되고, 요즘엔 또 1인 미디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일련의 시장 상황들과 맞물려서 가장 효율적인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봤고요. 기존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다 좀 저렴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쪽 방향을 좀 선회하게 됐습니다. 한 5년 전 얘기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처음 캐릭터화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,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제 중간 과정이 있었고, 이걸 캐릭터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었어요. 근데 다행히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됐고, 뭐 아시다시피 뭐 샌드박스 프렌즈를 통해서 운 좋게 이제 대상까지 받았는데, 그 뒤로 이제 많은 뭐 크리에이터들이 다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상당한 또 매출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. 주로 이제 저희 파트너사들 분들께서 유튜브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캐릭터로 만든다고 이게 캐릭터가 돼? 그리고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 라는 이제 인식이 좀 강했어요. 실제로 사람을 형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과감하게 좀 도전을 했었고, 아무래도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타겟을 공략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게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가 안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, 뭐 한 번, 두 번에 대해서 해서 시도해서 설득이 된 건 아니고요. 그동안 제가 이제 해왔던 이력과 또 앞으로 뭐 이런 시장이 또 다가온다라는 거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
처음부터 되지는 않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캐릭터화시키고 그 캐릭터를 브랜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크리에이터 개인의 역량이나 실제 사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크리에이터들과의 실시간 소통이나 관리들도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 자체에 이제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. 아무래도 유튜브가 트렌디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TV 방송을 배제하고는 이 사업의 성공을 장담 못하기 때문에 뭐 아마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는 공짜로 보잖아요. TV에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. TV는 시청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아무리 유튜브 시장에 그 무료로 풀린 영상이라 할지라도 좀 구매를 하는, 요즘에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뭐 라이선스 상품,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타겟이냐, 어떤 연령층이냐에 따라서 약간 사업 영역이 좀 구분되긴 하는데, 어린이들을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뭐 테마파크나 체험전이나 뭐 다양한 분야로 음원 사업도 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도 이제 확장할 수가 있죠. 현재 시장이 어떻고 어떤 캐릭터가 지금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지, 또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거기에 그 컨텐츠 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뭐 어떤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 방향이 향후 추세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또 그 시장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활용을 했을 때 회사나 전문가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컨텐츠 방향을 기획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브 컨텐츠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당 조회수나 조회수의 성장 그 속도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크리에이터의 인성을 봐요.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짝이고 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, 당시에 헤이진이 같은 경우는 워낙 탑 크리에이터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. 또 저희 회사 특성상 민꼬발랄 같은 경우는 그 외부 IP를 소싱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동안 진행을 했다면 저희 회사 자체 IP가 좀 필요하다고 절실했죠.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,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생 캐릭터, 타겟의 캐릭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어떤 내용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, 그러면 초등학생 개인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좀 재밌게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저희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, 월요일 빼고 주 6회가 업로드가 되거든요. 제작 환경이 굉장히, 스케줄이 굉장히 빠듯해요. 보통 영상당 한 15분 내외로 가는데 매일 올려야 한다는 이제 부담감이 있죠. 거기에 대한 소스들도 한계가 있고요.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획을 하고 내용을 만들지만 그게 100%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. 그래서 차라리 시청자들의 사연을 하나씩 받아서 각색해서 편집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저희가 한 6개 코너가 있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재밌게 영상을 꾸며보면 어떨까. 공소시효라는 그런 이제 코너를 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라이선싱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유튜브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그 상품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
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면 또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TV 광고나 뭐 광고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유튜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지만 조금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유튜브라는 게 진입 장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접근이 너무 쉬워요. 최근에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들도 이 유튜브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, 쉽게 만들어지는 컨텐츠는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할 때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, 혼자 못하면 그런 이제 유튜브 전문가나 전문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소통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. 실제 연령층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에 열광하는지,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. 그 크리에이터 본인의 그런 인성과 또 성실함, 꾸준함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청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시간은 반드시 또 지켜져야 하고, 또 공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도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캐릭터가 아무래도 그림이 아니고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